서정함의 시사주민, 오늘 심터뷰에는 최근 춘천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최동용 전 춘천시장을 모셨습니다. 어떤 가치를 갖고 춘천시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오늘 인터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동용입니다. 네, 제가 최동용 전 춘천시장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네. 좀 원하는 호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호칭이 편하신 대로 불러주시는 것도 좋고, 네네. 또 요즘 MZ 세대들, 20대 전후한 세대들이 네. 저한테 이제 별명 하나를 좀 붙여줬는데 동디라고. 동디. 네. 동용을 동디라고 하면서 네. 드래곤을 했지. 용이라는 뜻인데. 아, 최동용이니까 동드래곤. 네, 동드래곤을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데, 옛날에 동드래곤은 이 단청이나 벽화에 많이 썼던 네. 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용을 상스러운 동물로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네. 좋은 기운을 가지고 다닌다. 그래서 네. 동드래곤을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데, 네. 뭐 의사대로 가세요. 동드래곤을 부르시든지 전 시장이라고 부르든지 관계없습니다. 동디, 동드래곤 동디라고 많이 한다는데, 그럼 제가 동디라고 동디님이라고 오늘 계속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암디라고 많이 불렀었는데, 네. 서정함 DJ 그래서 암디 그렇습니다. 불렀었는데, 네. 그래요. 동디, 오늘 동디와 암디의 네. 또 재밌는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용 우리 후보 동디가 우리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요. 말단 공무원에서 시장이 됐다는 것, 이게 참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원래 공직을 비정규직으로 시작하셨다고요? 제가 과거에는 다 생활이 그렇게 하셨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8남매를 태어났는데, 네. 제가 7번째 태어나고 누님이 6사람이었어요. 여성이 제가 7번째 태어났는데, 네. 생활을 사는 게 빈곤했고, 그 아버님이 이제 병원으로 좀 누워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네. 동생은 중학생이고 생활고를 이제 처리해 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생활전선에 좀 일찍 뛰어들었죠. 고등학교 졸업 맞고 19살에 비정규직으로 출발을 해서 사실 공직에 41년간 몸을 담았지만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 읍면동, 군청, 시청, 도청 이걸 오가면서 춘천 구석구석에서 제가 근무를 열심히 잘했다. 41년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했지만 그 당시 잘된 것도 지금 춘천시 부시장도 제가 역임을 했고, 그다음에 강원도 자치행정국장도 하고, 그다음에 체육회 사무처장도 강원도 체육회 사무처장도 하고, 그래서 모든 경험을 제가 축적돼 있다 이렇게 자부를 저는 하고 있죠. 41년 동안 정말 안 거쳐본 곳이 없다 이렇게 네.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면 이 긴 공직 생활 동안 기억에 남는 이런 일들도 참 많겠어요. 기억에 남는 거 뭐 너무 많죠.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좀 대표적인 거 조그만 거 말씀드리면, 제가 석사 동사무소에 이렇게 근무를 할 당시에 네. 당직이라 그러죠. 숙직자. 네. 숙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밖에서 창문 뒤들이는 소리가 나서 제가 나갔는데 불을 켜고, 그러니까 안에는 불을 켰지만 밖이 컴컴하니까 안에서 안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난 제가 소리를 잘못 들은 줄 알고 들어갔는데, 숙식실로 다시 들어가는데 또 이제 발로 차서 소리가 좀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는데 그때 문은 위에 이렇게 열고 밑에 여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 위에를 열고 밑에를 여는데 발을 차가지고 그 문짝에 내가 문틈에 손을 쪄가지고 이게 피도 나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혈압이 확 올랐잖아요. 네. 뒤에 땀이 쫙 나면서. 그래서 이분이 새마을 모자를 쓰고 숙식실로 들어가는데 누구냐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대답을 안 해서 제가 욕을 좀 했습니다. 네. XXX 뭐 이래가지고 욕을 했더니 과하게 얘기하셨군요. 그랬더니 돌아서더니 내가 시장이라는 거야. 그 깜짝 놀랐잖아요. 네. 제가 욕을 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다시 숙식실에 들어가서 옷을 좀 입고 나오니까 요만한 수첩을 하나 꺼내더니 이름과 직급을 좀 대라. 그래서 지방행정 주사부 최동용입니다. 그랬더니 딱 적어. 그러면서 지금 몇 시인데 자느냐. 그때 시간을 보니까 4시 20분이었어요. 새벽이요? 예. 자는 게 당연한 근데 시간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새마을 사업이 한참 번창될 텐데, 면석이 동석이가 일찍 일어나서 음악도 틀고 이래야지 동네 주민들이 나와서 청소도 좀 하고 그러는데 네. 몇 시인데 자빠자냐. 그래서 근무 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가셨어요. 네. 갔는데 이제 제가 얼마나 버겁스러워 시장을 욕을 못된 욕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좀 풀어야 되겠는데 풀을 방법이 없어서 이제 제가 장가를 가는데 한번 시장실에 제가 찾아가서 줄에 좀 서달라고 그랬어요. 욕을 하신 분한테 그래서 주례를 서달라. 그런데 그분이 네.
주례를 서주셨어. 아, 흔쾌히 또 그래서 제가 주례 선생이 됐는데 네. 그분은 아직도 얼마 전까지만 만났었는데 그때 생각을 많이 했고 그분도 자기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때 일부러 알면서 내가 그랬다는 것이지 알면서 욕을 했다는 것이지 이렇게 자기는 오해를 했었다. 그랬었는데 그런 경우가 좀 있었고.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 네. 또 훈훈하게 잘 마무리가 됐네요. 또 주례도 네. 서주시면서 좋은 연으로 남아있는 네. 그런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네. 들려주셨고요. 그러면 또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직 생활을 쭉 하시다가 네. 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우리 춘천시장을 또 하셨는데 네. 춘천시장 우리 출마를 하시게 된 결심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40여 년간 이제 공직 생활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춘천시가 인구가 원주보다 좀 많았고 네. 청주시와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고향 춘천이 왜 이렇게 뒤처지고 있느냐 그런데 많은 고민을 제가 좀 했습니다. 특히 춘천시 부시장을 제가 역임하면서 그 41년 동안의 행정 경험과 안목을 좀 가지고 춘천을 위해서 무언가는 헌신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공직 퇴직과 동시에 2010년도에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퇴직을 하시고 이제 정치에 입문을 네, 하셨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하셨는데 우리 시장도 굉장히 뭐 많은 일들을 또 하셨어요. 춘천시장으로서. 혹시 또 춘천시장을 하면서 또 기억에 남는 그런 것들도 좀 있을까요?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춘천은 수도권 상수원 원류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받는 것이 많이 있고 네. 그 여러 가지 중복 규제로 도시가 이 발전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 호수가 춘천을 억눌러서 못 살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 호수를 이용한 관광 수입을 올려서 춘천시가 경제 이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었고 네. 그래서 제일 목표를 관광으로 봤습니다. 산호사업, 굴뚝 없는 사업, 관광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고 네, 중점을 관광에 두시고 많은 것들을 하셨죠. 그래서 네. 춘천은 한국 대표 관광 도시로 좀 만들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실로 나타나 있는 1단계 사업이 로프웨이 사업, 케이블카 사업, 사막선 사업이 네. 제 1단계 사업이었는데 그게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제 선거 공약이었는데 네. 이제 마무리가 잘 얼마 돼서 전에 마무리돼서 정리가 됐다 있죠.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관광 사업을 이 케이블카를 1단계 사업으로 추진했다면 제가 구상하고 있었던 2단계 사업도 마무리 짓고 싶은 생각이 제가 가지고 있고 또 이 수질 보존 문제도 지금 낚시터를 이제 그 의암호 낚시터를 다 전부 정비를 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수도권에서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받고 싶어 하고 춘천은 수도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춘천을 위해서라도 수질을 좀 깨끗하게 보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낚시터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낚시터 정비를 하게 되면 그 국비를 70% 받아다가 지방비 30% 합해서 이렇게 해서 정비를 했는데 지금 수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케이블카가 준공이 돼서 위에 뜨고 있는데 그 밑에 뭐가 떠야 되냐면 요트, 간호, 조정 이런 것을 좀 띄워봐야 됩니다. 그건 수질이 좋아야만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띄워지면 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보면 밑에 그림도 좋고 네.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수질도 보존해 가면서 관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굴뚝 없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하고 그거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춘천시가 좀 가져올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1차가 케이블카가 다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2차 사업인 우리가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이 잠깐 생각이 잘 안 나네. 네. 2차 사업도 준비를 해서 그래서 추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춘천은 큰 호황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 많은 것들 중에 최동용 후보 우리 동디가 이것만큼은 잘한다 이렇게 잘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아니면 앞으로 이런 건 잘할 수 있다. 제가 공직을 퇴직을 한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본 것은 시민의 시청의 문턱이 좀 높다. 턱이 좀 높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시장을 하려고
취임을 함과 동시에 이 위민과 소통, 배려, 행정을 좀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좀 오고 시민들이 배려가 안 되면 우려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할 것이고 맞습니다. 위민 행정을 해야지만이 시민들이 편안한 행정을 펼치고 춘천시가 발전했지. 왜냐하면 시민의 동의 협조 없이는 일이 추진이 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추진하기 위해서 국장급 민원소통 담당관실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민원실을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에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전부 접하고 들었는데 그 많이 들어주는 것이 시정을 잘 펼쳐 나가는 것이다. 이래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네. 이 시장에서 이제 물러나시고 네. 잘 마무리하시고 물러나셨는데 물러나시고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사실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고 상처도 많이 입었기 때문에 네. 저를 좀 잊기 위해서 낚시를 좀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낚시. 예. 네. 바다 낚시, 밀물 낚시 3년 동안 이렇게 다녔는데 그래서 제가 좀 살이 좀 빠졌잖아요. 3kg 정도 빠졌는데 네. 이게 이제 바닷가에 가서 이제 라면 끓여 먹고 빵 먹고 고기 잡으러 다니고 이 시간은 참 빨리 가고 그랬고 또 이제 돌아오면 농사도 좀 짓고 제가 텃밭이 좀 있어서 농사도 좀 짓고 사실 낙선했던 그런 거를 좀 잊으려고 애를 많이 썼죠. 치유의 시간을 좀 가지셨군요. 좀 많이 가졌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좋은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많은 생각을 하고. 좀 더 단단해지고 네. 그런 시간이었군요. 이 낚시나 이런 텃밭을 가꾸고 하면 좀 마음이 편해지나요? 어떤가요? 저는 사실 아직 잘 몰라서. 고기는 잡으면 제가 집에를 못 가져왔는데 네. 그 집사람이 싫어합니다. 냄새도 나고 뭐 이렇다 그래서 그리고 또 고기 잡으면 다시 방류해줬고. 네. 그다음 농토는 이제 제가 한 500평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네. 거기다 농사를 짓고 하면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워서 지역 주민들이 좀 이렇게 참여를 좀 많이 해서 그분들이 또 심은 거는 그다음에 캐갈 수 있도록 저는 한 50평 정도 네. 이렇게 짓고 나머지는 시민들이 이제 같이 짓고 나눠서 그랬습니다. 지냈어요. 굉장히 그래도 좀 많은 분들과 또 이야기도 하고 또 참 편하고 그렇습니다. 좀 마음이 편해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네. 싶네요. 네. 그러면 이 춘천시장에 출마하는 그 결심 속에 어떤 생각이 가장 크셨는지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하고 싶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저렇게 스카이워커 같이 네, 이어져 왔던 되니까 네. 저 사업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 민선 기수를 넘어가는 걸 보면 네. 7기다 6기다 넘어가는 거 보면 연속성을 안 해요. 다 먼저 했던 시장의 일은 안 하고 또 새로 자기가 시작하고 새로 공략한 시작하고 것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게 민선 기수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사업들은 좀 이어가고 그리고 좋지 못한 건 좀 이렇게 수정 보완해 가면서 추진해야 되는데 모든 사업을 중단시키면은 자기 치적이 안 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네. 그게 현재 지금 정치가 흘러가는 뭐라 그럴까 잘못된 행태라고 부를까 그쵸.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좋은 건 사실 이어가고 안 네. 좋은 건 뭐 당연히 이렇게 또 없애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없애기만 하는 네. 것들에 대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셨는데요. 일각에서는 우리 최동용 후보의 건강 문제를 좀 거론하기도 합니다. 네, 우려하기도 하고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해소를 해주시죠. 제가 사실은 이제 건강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제 말씀을 잠깐 좀 드리는데 네. 제가 이 저기 축구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네, 축구도 좋아하시고 한 10년 정도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넘어지면서 아마 손이 이제 꺾여가지고 네. 이 미세혈관 그러니까 이제 의학으로 밝힐 수 없는 미세혈관의 흐름이 속도가 좀 느려져가지고 네. 이게 정상적으로 피가 소통이 될 때는 좀 정상적으로 되고 그게 좀 안 될 때는 조금 흔들리는 그런 게 이제 있었습니다. 이것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전임 시장 할 때도 이제 그랬던 상황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병이 들었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시민들이 평가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건강하다는 말씀만 좀 드리고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조기 축구도 지금도 하고 있고 뭐 네. 등산도 하고 있고 합기도도 하셨어요? 합기도는 좀 해서 제가 사범을 좀 했죠. 합기도 사범은 어떻게 하다가 사범까지 보통 취미에서 끝나는데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때서부터 합기도를 시작을 해가지고 네. 공직 생활을 입문했을 때도 합기도를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사실은
코피가 저녁이면 좀 낫고 힘드니까 네.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데 근데 합기도 사범을 할 때 보수는 공직자 보수보다 조금 낫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둘 중에 어느 것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네. 합기도를 그만둘 거냐 공직을 그만둘 거냐 해서 네. 공직을 사실 그만두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에 매형이 이제 공직자가 한 분 계셨는데 네. 거기 가서 자문을 받으려고 갔었는데 제가 공직을 그만두겠다 그랬더니 대문 때까지 쫓아 나오시면서 말렸어요. 저를 공직을 하고 합기도를 하지 말아라.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잘 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죠. 합기도를 고집을 했으면 아마도 지금 어디 보디가드나 하고 있을까? 뭐 어디 아니면 또 어떤 관장님 같은 걸 하고 계시겠죠. 그만큼 건강에는 제가 자신이 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선거 때가 되고 뭐 이러니까 이제 나이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거티브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앞으로 필요하다면 제가 뭐 진단서 뭐 다 포함해서 정리해 줄 수 있으니까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마무리를 좀 지어볼 건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최동용 후보 동디라고 해야겠죠. 우리 동디가 우리 청취자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저 최동용 다시 춘천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먼저 현 시정의 기본적인 생활행정부터 다시 정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 춘천을 만들겠습니다. 시장 직속으로 청년지원 TF팀을 구성해서 청년의 입장에서 바라본 청년 활력 프로젝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영화, IT, 문화산업 등 첨단 벤처기업 중심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민선 6기 시정을 이어가는 스마일 춘천, 다시 뛰는 춘천의 슬로건 아래 100년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 춘천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민선 8기 꼭 저와 함께 다시 출발하시길 부탁드리며 어려운 코로나 시대 잘 극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청취자분들께 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를 살짝 들어보니까 아까 뭐 동디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했지만 우리 MZ 세대들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청년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TF팀을 좀 만들어서 네. 청년들이 와서 얘기할 곳, 청년들의 의견을 개진할 곳을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주거 문제, 청년들의 주거 문제인데 맞습니다. 그 주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임대로 갈 것이냐, 어디 것이냐를 시가 저희 신축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자체도 이제 뭐 8년 임대로 갈 거냐, 몇 년 임대로 갈 거냐 이런 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임대주택도 권리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청년들의 의견을 좀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저희가 제공을 행정부서에서 하겠다.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생각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정책을 하시던 간에 청년들을 위하는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꼭 좋겠고요.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면서 우리 최동용 후보, 우리 동디가 동디라고 하니까 왠지 음악 DJ 같은데 우리 또 최동용 후보가 추천하는 마지막 곡을 한 곡 들으면서 함께 마무리를 좀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을 좀 함께 들으면 좋을까요? 지난번에 미스터 트롯에 나왔던 영탁의 막걸리 한 잔. 막걸리 그거는 한 잔. 이제 저한테 이제 점차 이렇게 다가오는 그 막걸리 한 잔인데 네. 저희 이제 어렸을 때 힘들고 어렵게 살 때 우리 아버지의 막걸리 드시던 생각 그리고 아버지 얘기가 거기 좀 많이 나오고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팔남매 장남으로 태어난 저에게 친근감이 많이 간다. 저도 사실 노래는 잘합니다. 애창곡이신가요? 막걸리 한 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네. 좋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한 번 더 오셔서 그때는 좀 노래를 해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최동용 후보, 우리 춘천시장 후보를 최근에 선언하셨던 우리 최동용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 곡은 영탁의 막걸리 한 잔 들으면서요. 최동용 후보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